자, 안녕하세요. 집합 공부의 컷코치입니다. 자, 교시험 대비 교과서 본문 독해. 자, 영어 천재 이재영. 자, 이번 시간에는요, 사과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과의 제목은요, The Door to the World라고 되어 있죠. 뭐 세상을 향하는 문이란 얘기인데, 뭐 큰 단어의 제목과 이제 교재 이제 본문의 내용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소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More than just words라고 되어 있죠. 단지 말 이상의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과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노래의 가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 노래 좋아하시는 거 많죠? 이 다시 말하면은 사과에서는요, 노래 가사에 사용되는 이제 이 메타포라고 하는 거 있죠? 이제 그 비유라고 하죠. 은유 혹은 비유라고 하게 되겠죠. 메타포라고 하는 것은 국어 시간에, 특히 문학 시간에 엄청나게 많이 여러분 다루게 되겠죠. 특히 이제 시나 이제 특히 이제 소설도 마찬가지지만 시 같은 거 할 때 뭐 밑줄에 뭐 어떤 특정한 단어가 어떤 대상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메타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익숙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모르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메타포가 뭔지는 국어, 문학 시간에 여러분 자세히 아주 뭐 지나칠 정도로 자세히 소개가 돼 있으니까요. 한번 다시 이 기회에 그 대체 뭐지? 라고 하는 걸 좀 자세히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죠.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요. 자, 어쨌든 노래 가사에 대한 얘기니까는요. 한번 뭐 이야기를 보도록 하죠. 자, 지금 교과서의 분량이 상당히 좀 애매하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좀 되게 짧고 간단한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more than just words라고 되어 있죠. 단순히 말 이상의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 자, 첫 번째 문제 이렇게 시작하죠. 자, have you ever wondered how singers and poets express so much with so few words 가 되겠죠. Have you ever wondered? 너 궁금해 본 적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를요? How singers 이제 노래 부르는 가수들하고 poets 하면 이제 그 시인을 얘기를 하겠죠. 시인이 쓰는 것을 시라고 하죠. 그건 poem이라고 얘기하겠죠. poem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이제 가수들과 시인들이 express 이제 표현하는지 어떻게 표현하는지 뭐를요? So much 그렇게 많은 것을 표현하는지요. 뭘 가지고요? With so few words. 그렇죠. 그렇게 적은 적은 수의 단어들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것을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표현하는지를 Have you ever wondered? 좀 궁금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얘기죠. 저는 항상 궁금합니다. 자, consider for example the lyrics below가 됐죠. 아래쪽에 있는 이제 이 아래에 있는 요 이제 그 가사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이 lyrics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이 사전적인 원래적인 의미는 시 혹은 서정시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는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래 가사도 일종의 시와 마찬가지가 되겠죠. 일정한 운율이라는 것이 있고 이제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면 이제 뭐 시적 허용이라고 하게 되겠죠. 그걸 갖다가 이제 문법에 이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반적인 이제 어법을 좀 거슬러도 이제 통용이 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시적 허용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poetic licens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자, they are from a famous song by American group Gym Class Heroes라고 돼 있죠. 이제 이 가사들은 뭐란 얘기다? 그렇죠. 뭐 미국에 있는 이제 짐 클래스 히어로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짐 클래스라고 하는 이제 미국 그룹이 유명한 이제 그 노래에서부터 따온 건데요. 봅시다. My heart is a stereo 이렇게 되겠죠. 이제 apostrophe s는 이제 그 is의 줄임말이 되겠죠. 내 마음은 뭐라 해야 되지? 내 심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내 심장은 스테레오야라는 얘기 되겠죠. 이게 심장이라는 걸 어떻게 알죠? 그렇죠. 이 뒤에 보니까 beats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겠죠. 마음이 뛰다가 아니라 심장이 뛰다가 의미상 적절하게 되겠죠. 자, it beats for you. 이것은 너를 향해서 뛴다. 너를 위해서 뛴다. 라는 얘기죠. So listen close. 자, 한번 잘 들어봐라라는 얘기 되겠죠. Here are my thoughts in every note. 여기서의 note는 이제 음계를 뜻합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음악을 구성하는 음표 있죠. 자, 모든 음들에 있는 이제 내 마음은 내 생각들을 here 들어보아라라는 얘기죠. Make me your radio. 나를 너의 라디오로 만들어라라는 얘기 되겠죠. And turn me up when you feel low. turn up이라는 말은 이제 보통 이제 볼륨을 올리다라는 말로 쓰게 되겠죠. turn me up 하면 이제 내가 라디오니까 다시 말하면 볼륨을 올려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언제요? when you feel low. 네가 기분이 우울할 때. 여러분 low라고 하는 형용사는 이제 신체적으로 체력적으로 다시 말하면 신체적으로 기력이 쇠약한 혹은 기분이 나쁜 안 좋은 우울한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때 이제 기분이 안 좋거나 이제 신체적인 조건이 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다운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원래 정식적인 말은 low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맞는 겁니다. 다운은 그냥 여러분 우리 그냥 다시 말하면 콩글리시 비슷하게 쓰는 거가 되겠죠. 때문에 low가 그런 의미가 있는 형용사입니다. 이건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이런 노래 가사인데 자 봅시다. The lyricist wishes that his heart were a stereo and that himself were a radio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여기 좀 의아하게 보이시는 게 있는데 his heart 그리고 he himself 이렇게 되죠. 어쨌든 himself는 이제 다시 말하면 요거는 이제 제기대명사의 강조용법이기 때문에 주어를 강조하는 강조용법이고요. 얘는 심지어 생략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신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 his heart 그리고 he라고 하는 단수 주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단수동사 was를 쓰지 않고 were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 좀 독특하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바로 이 wish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wish가 기본적으로 특수가정법으로서 뭘 만들겠죠? 그렇죠. wish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데 여러분 wish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암기해도 그냥 상관은 없어요. 보통 이제 학교에서는 여러분 아마 I wish 가정법이라고 이렇게 배웁니다. 대부분 한 중학교 3학년 때쯤에 이걸 배워요. 이제 I wish 해놓고 뒤쪽에 이제 이 주어 해놓고 동사가 이제 과거형이면 이제 가정법 과거다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이제 과거 완료면 당연히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겠죠. 근데 보통 이게 왜 이런 현상으로 이제 이 문장을 만들어내냐면은 wish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뭇을 바라다, 뭐 희망하다, 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뭐 유사한 말로 이제 hope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hope라는 말하고 wish는 구분을 해서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정법과도 상당히 관련이 깊은데 wish는 일반적으로 뭐다? 그렇죠. 불가능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희망하고 바랄 때 사용을 하는 것이고 hope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고 상당히 있음직한 일을 우리가 뭔가를 바란다라고 할 때 hope라는 말을 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오늘 생일인데 생일 파티를 하는데 야 너 오늘 왔으면 좋겠어라고 했을 때 친구가 이제 내 생일 파티에 오기를 바라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친구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진짜 죽었지 않은 이상은 얼마든지 내 생일 파티에 올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게 되겠죠. 그때는 I hope you come to my birthday party 이렇게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요. 제 친구 중에 하나 죽었다고 칩시다. 근데 저랑 그 친구가 되게 막역한 사이였었어요. 되게 가까운 사이였었어요. 그래서 네가 이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가 이 자리에 있기를 바래라고 한다 치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친구가 내 생일 파티에는 온다는 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때 뭘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I wish you were here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네가 이 자리에 있으면 네가 이 자리에 있기를 정말 바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wish가 이제 그런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wish 이하의 것이 이제 이런 식의 가정법절의 모양으로 사용이 될 수 있고 심지어 그 가정법의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정하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는 현실과 반대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겠죠. 현실과 반대되는 게 뭐죠?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자, his heart were radio, were a stereo. 그렇죠. 그의 마음이 이제 그의 심장이 스테레오다. 이게 말인지 뭐 방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he himself a radio. 그 사람 자신이 라디오다. 무슨 트랜스포머도 아니고 갑자기 얘가 무슨 라디오를 변신을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라디오였기를 그 가사를 쓰는 사람은 이걸 바라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의 이제 심장이 스테레오이고 그 사람 그 자신이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라디오이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뒤에 거는 가정법 과거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수일치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if everybody knows that these wishes cannot come true. 대놓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이런 희망사항은 cannot come true. 그렇죠? 실현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 실현될 수 없으니까 뭘로 쓴 거죠? 가정법으로 쓴 거죠. 그렇죠? However, the lyrics sounds natural, don't they? 하지만 그 가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들리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여기서 natural은 sound의 뭐다? 보어입니다. 여러분 사운드는 보어라는 것을 가질 수 있는 뭐뭐하게 들리다라고 하는 이제 보어를 가질 수 있는 이 형식 동사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Don't they? 그렇죠? 되게 자연스럽게 들리지 않냐? 그렇지 않느냐? 라는 얘기 되겠죠. 이건 부가 의문문이 되겠죠. 부가 의문문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겁니다.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숨쉬듯이.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The comparisons are made to convey feelings of love in a more concise but memorable way. 되겠죠. 자, comparison, 자, 이렇게 비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대요. 즉, 비교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 되겠죠. 뭐 하기 위해서요? To convey, 전달하기 위해서라는 얘기죠. Feelings of love, 즉 사랑의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인데 사랑의 감정을 어떤 식으로 전달한다는 얘기 되겠죠. In a more concise, 즉 더욱 간결하다 하지만 memorable way, 되게 인상적인 기억에 남을 만한 방식으로 사랑의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뭐라는 얘기죠? 이러한 비교, 대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요. The metaphor of a stereo and a radio are used to express the singer's intense feelings using as few words as possible. 뭔 얘기냐? 다른 말로 얘기를 하자면은요. The metaphor라고 하는 것이 즉 은유, 비유라고 하는 것이요. 뭐의 비유요? Of a stereo and a radio. 즉 스테레오나 이제 라디오라고 하는 그 메타포라고 하는 것들이 사용되는 거래요. 뭐 하기 위해서요? To express the singer's intense feeling. 즉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의 즉 가수의 뭐라는 얘기죠? 강한 감정을 아주 그냥 강렬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면서요? Using 뭘 사용하면서요? As few words as possible. 가능한 한 최소한의 단어를 사용하여서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의 가장 강렬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스테레오나 라디오라는 것과 같은 메타포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여러분이 대충 뭔 말인지는 알게 되겠죠. 우리가 대놓고 그냥 사랑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하는 게 좀 더 그럴싸하게 되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 국문학 시간에 뭐 제가 뭐 국문학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뭐 다 아는 시 중에 하나가 님의 침묵이라는 시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뭐 님은 같습니다. 사랑한 나의 님은 같습니다. 뭐 이거죠. 여기서 님이라고 하는 것이 뭘 뜻하죠? 그렇죠. 이게 일치세 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그 조국을 잃은 슬픔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의 님은 우리 나라를 뜻하게 되겠죠. 거기다가 나라를 잃었습니다. 젠장 나라를 잃었습니다. 이것보다는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라고 해서 나의 사랑하는 조국이 이런 식으로 이제 빼앗겼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감정을 좀 더 부각시켜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그런 것이 이제 메타포라고 하는 이제 비유, 은유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나라를 잃었습니다보다는 님은 같습니다. 뭐 나라가 뭐 없어졌습니다. 이것보다는 님은 같습니다. 단어 수도 더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의미가 더 강렬해지게 되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좀 문법적인 걸 좀 체크를 해봅시다. 여기 보시면 using이라고 하는 말 갑자기 생뚱맞게 툭 튀어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콤마가 하나 딱 찍혀 있으면 이거 콤마 해놓고 ing 했으니까 동시동작의 분사 구문이겠구나 라고 하는 걸 되게 쉽게 알 수 있겠는데 이 콤마를 굳이 찍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예요. 매우 많아요. 뭐 찍는다 안 찍는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안 찍어도 이 정도는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기 때문에 요건 이제 동시동작 분사 구문인데 자, 이 as 비교급만 나오면은 이게 좀 얼음땡 하시죠. 얼음이 되는 친구가 있는데 꼭 얼어붙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s하고 as 사이에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형용사나 부사에 원형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는 뭐 그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가운데 명사가 들어오면은 그쵸 갑자기 친구들이 놀랜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여기 명사가 왜 들어와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비교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뭔가를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적인 성질과 부사적인 성질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 few words라고 하는 말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지금 as 사이 그러면 as few as words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 few라고 하는 형용사는 뭐란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 words라고 하는 말을 수식해주기 위해서 달라붙어 있는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얘와 얘의 관계는 그냥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렇죠? 단어긴 단어인데 그중에서 지구상에 뭐란 얘기가 어려운 단어도 있고 쉬운 단어도 있고 많은 단어도 있고 적은 단어도 있고 적절한 단어도 있고 부적절한 단어도 있고 여러 종류의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어라고 했을 때 하필이면 얘는 그 중에서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적은 수의 단어라는 의미를 갖는 그런 어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비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해당하는 단어나 이제 어구의
형용사적인 성질과 부사적인 성질 이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다? 적은 수의 단어 중에서도 적은 수의 단어라는 말에서 이 적은 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비교의 대상은요. 하지만 이 words라는 말이 딸려오는 이유가 뭐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죠. 이 few words라고 하는 말이 이 두 단어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단어 형성상요. 다시 말하면 이제 문법적인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의미 그룹상 얘네들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는 얘기죠? as와 as 사이에 이렇게 명사가 같이 딸려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길고 복잡하고 쓸데기 없는 얘기들을 아주 쉽게 줄여드리면 뭐라는 얘기죠? 이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이 as 사이에 명사가 같이 딸려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다른 각도로 보았을 때는 이 as 뭐냐 이 사이에 무슨 말이 들어와야 될지는 비교를 하지 않은 원래의 모양으로 바꿔버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라는 얘기죠? using few words. 매우 자연스럽죠. 그냥 적은 수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뭐라는 얘기죠? 노래 부르는 사람 가수의 강한 감정을 표현한다. 되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적은 수의 단어가 얼마만큼의 적은 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비교할 수 있으면 얼마만큼 적은 것인지를 누군가 이제 비교 대상을 세워서 비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기 비교 대상을 세워주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때문에 원래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비교라의 대상과 이제 비교의 대상을 하기 이제 비교의 대상과 그 비교 대상과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한 그 구조가 나중에 들어가는 것이지 원래부터 막 이제 처음부터 그냥 처음부터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착착착착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문장을 써놓고 이렇게 써놨는데 적은 단어인데 이거를 뭐 얼만큼 적은 단어인지 뭐보다 적은 단어인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해야 되겠네. 라고 해서 나중에 파고 들어가는 애들이 비교급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교급 구조 원래의 모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무슨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고 싶다면은 그 비교했던 모양들을 다 없애버리시면은 원래 모양이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첫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금 교과서 이제 본문의 분량이 좀 상당히 좀 애매하기 때문에 제가 보통 3시간으로 구성을 하는데요. 좀 이게 뭐 4시간으로 하기도 그렇고 2시간으로 하기도 그렇고 해서 좀 애매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첫 시간에 약간 좀 분량을 조금 줄인 상태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좀 더 제대로 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분량 정도로 우리가 공부를 할 예정이니까 분량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죠.